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.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, 첫 번째로는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 이런 사기 수법에, 사기 행각에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재판까지 갔을 때 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돌려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. 이 두 가지입니다. 민사나 형사에 비해서 이 임대차 쪽 카테고리는 오히려 조회수가 좀 덜 나오는 편인데,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, 이런 뻔히 보이는 수법들의 이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제 기사 내용을 보면요, 신림동 일대에 약간 좀 저렴한 빌라촌이 있어요. 원룸촌, 빌라촌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.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몰리는 거죠. 좀 경사도 좀 높고 약간 주거 환경도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이분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데,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분들의 미래를 뺏어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. 키워드는 신탁등기입니다. 신탁등기. 신탁등기, 공동분자당, 이런 게 그 집의 등기부에서 보이면요, 당장 그 공인중개사, 이 부동산에서 나가셔야 됩니다. 만약 그런 원룸이나 빌라를 계약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여러분께 발생합니다. 자,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집 앞에 점유 해제 요청, 이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거죠. 이 신탁회사로부터 이 명도소송을 받은 거예요. 자, 법률적으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요, 신탁회사, 그러니까 명의가 수탁된 그 신탁회사의 소유가 됩니다.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없는 이상 임대차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임대인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, 아, 이 집은 문제가 있구나, 아, 이 집은 대출을 끝까지 한도까지 좀 끌어내느라 좀 이렇게 신탁등기까지 했구나, 아, 이 집은 계약하면 안 되겠다,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. 뭐 어떻게 특약 넣어서 이 집 계약하겠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임대인 측에서는 이런 특약을 걸어서 이 보증금 받는 대로 신탁등기 해지하겠다,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. 네,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? 정말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믿을 것은 임대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 집의 등기부예요. 네, 그 집만 믿으셔야 됩니다.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변제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셔야 됩니다. 보증금으로 신탁등기 해지하겠다, 그 말만 믿고 이 꼴이 난 겁니다. 물론 특약 걸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할 수도 있죠.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,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돈 받으려면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쳐야 돼요. 문제는 공인중개사한테도 있죠. 신탁등기가 위험한 거 공인중개사 무조건 다 압니다. 저 같은 변호사도 알고, 공인중개사도 알고, 심지어 중개보조원도 다 알고 있어요. 신탁등기된 집 위험하다, 선순위 공동근저당 있는 집 위험하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집 보러 가면요, 오히려 신탁등기된 거, 아, 이렇게 해지할 거니까 안전하다, 선순위로 공동근저당 된 집, 이 집 시가가 비싸니까 이 정도 근저당은 문제없다, 이런 식으로 말해요. 이런 중개사, 중개보조원 때문에 정상적인 90%의 공인중개사들이 욕먹는 겁니다. 이 기사에서도 나오죠. 세입자들은 신탁등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거나 고지받지 못했다.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사실 더 화가 나는 건요, 이런 전세 사기에서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가서 형법적으로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, 이것만으로는 이 사기에 있어서 구성요건, 기망행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내 돈을 돌려받거나 이 사기꾼들 처벌하게 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피해당한 것은 사실인데 사기는 아니다? 제가 보기에는 이 뻔한 사기 행각들이 다 보이는데 사기가 아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은 막연하게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, 내가 단순히 민사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망행위를 당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변호사하고 머리 맞대고 단순한 보증금 위반한 외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지 그것을 발굴해 봐야 됩니다. 신탁등기와 공동근저당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,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이런 신탁등기 공동근저당 문제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앞 2, 3년간은 이 신탁등기 공동근저당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. 그럴 때 민사적으로 내 돈을 못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가해자들, 그 보증금이라는 이득을 취한 그 가해자들, 그 사기꾼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사기로 처벌될 확률은 생각보다 낮아요. 제가 이 사건을 가져온 것은 그래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.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약에서 그 보증금을 받은 후에 바로 신탁등기를 해지하겠다라는 특약까지 넣었어요. 확약을 넣은 거죠.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, 그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
신탁 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한 거죠. 이것은 일종의 용도 사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, 거기다가 비슷한 유형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구성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.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.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, 단순히 지금 명의자, 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가담한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 임대인들 정도뿐이라는 거죠. 그 임대인들 바지 사장일 수도 있고 그 수중에 돈이 있겠습니까? 불법행위 손해배상 했을 때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힘든 거죠. 이렇게 이 사건처럼 비교적 그 기망행위나 인과응해가 눈에 보이는 사건도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, 실제로 수많은 케이스에선 이것보다 더 많이 얽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. 그런 문제, 그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시겠습니까? 신탁등기나 공동근저당 감당하실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계약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. 제가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는데,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, 단순히 그 바지 사장들인 그 임대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, 실제로 그 주머니에 돈을 넣은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네, 오늘은 최근에 정말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신탁 등기 또 공동 근저당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것이 전세 사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, 단순히 그 임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런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점 설명을 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현변이었습니다.